부가 업무가 싫어요.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내용이며 수많은 기업이 있고 같은 기업 내에서도 부서나 사업장에 따라 문화가 다를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주 업무 외에 책상 정리나 대청소, 레이아웃 변경, 심부름 등 많은 부가 업무가 있을 것이다. 설비 엔지니어는 부가 업무가 정말 많다. 설비 엔지니어는 업무 시간 중 90% 이상을 현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현장의 많은 부가 업무는 대부분 설비 엔지니어가 한다. 정말 할 일이 많다.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부서에서 요청하는 일들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업무가 내려온다. 그럼 설비 엔지니어가 하는 부가 업무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1. 환경안전 업무. 환경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은 인명사고 발생 시 그룹, 팀, 전부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안전 업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이 되지 않는다. 환경안전 관련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환경안전 담당자가 돌아다니면 현장에서의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몇 미터 이상은 무조건 사다리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된다. 하지만 이 넓은 현장에서 잠깐 주위에 설비를 밟고 올라가면 되는데 멀리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모든 규정을 100% 지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 알아서 잘 해야 되고 보통 본인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다치는 경우는 상부에 보고를 해봤자 본인 손해이니 알아서 해결하게 된다. 그리고 몇 미터마다 소화기 설치, 안전모 구비, 미사용 콘센트 안전막의 설치 등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점검을 온다고 하면 설비 엔지니어가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 환경안전 담당자가 2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안 된 곳은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설비 엔지니어들은 사진 찍힌 불합리 부분을 조치하여 조치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된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각 라인마다 담당자가 있고 담당 부서가 있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점검만 하고 조치는 설비 엔지니어가 한다. 2. 보안 업무. 보안 업무에도 설비 엔지니어가 할 일이 많다. 상세하게 말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까지 회사 기밀이 아닌지 몰라서 무서워서 상세하게는 말 못하겠다. 무튼 환경안전과 동일하게 설비나 메모리 제품들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규정 및 설비에 설치해야 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가끔 점검한다. 점검이 있으면 당연히 설비 엔지니어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같은 그룹의 보안 담당자도 한번 입실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보안부서에서 확인하는 그런 식이다. 조치는 당연히 설비 엔지니어. 3. 주변 정리. 설비 엔지니어는 제조부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서이다. 전체적인 라인을 관리하는 건 제조부서이기 때문에 제조에서 항상 주변 정리를 요청한다. 특히 제조부서의 그룹장급 정도 되는 관리자가 온다고 하면 군대에서 연대장 정도 오는 것처럼 설비 선정리, 사용하는 PC 자리 주변 정리, 설비 정비할 때 주변 정리 등 정리를 요청한다. 그리고 청정 담당이나 관리자들이 한번 왔다 가면 꼭 카메라를 들고 와서 정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조치를 요청한다. 제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조에서 하지만 대부분 설비 엔지니어 몫이다. 4. 부품 구매 수리 업무. 부품 구매나 부품 수리 같은 경우 옛날에는 어렵지 않았다. 그냥 담당자에게 사달라고 하거나 수리 맡겨달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줬다. 하지만 간단한 절차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수많은 불합리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수많은 절차가 생겨났다. 그냥 예를 하나 들면 부품 구매가 쉬울 경우 누군가는 업체와 짜고 필요하지도 않는 부품을 계속 구매하고 버리면서 업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 돈을 도둑질한 사람들 덕분에 아주 많은 절차가 생겨났고 지금은 부품 구매나 수리 그리고 부품을 청구해서 사용하는데 과거에 비해 많은 절차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파트 구매 및 수리를 할 때도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리고 부품 사용이나 관리 관련해서도 점검이 나온다.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설비 부품을 짱박는 경우가 많은데 유관부서는 점검을 해서 찾아내고 설비 엔지니어는 정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 결론적으로 구매나 수리 업무에 많은 절차가 생겨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부품 관련 점검에도 설비 엔지니어가 할 일이 많다. 5. 검교정 업무. 라인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는 주기적으로 검사 및 교정을 받아야 된다. 계측기마다 기준이 달라서 6개월이나 1년, 5년 등 주기가 있는데 해당 주기마다 계측기를 검교정실에 갖다 줘야 된다. 단순히 갖다 주기만 해서 별거 아니긴 하지만 사용하는 계측기가 수십 개씩 되니 이것도 은근히 귀찮다. 그리고 만약 주기가 초과되거나 분실되거나 하면 또 상사에게 결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 그 외 수많은 절차들. 대기업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한 부품을 사더라도 그냥 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작성해서 시스템에 올려야 되고 정비도 그냥 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이것저것 처리하면서 해야 되고 업체에 작업을 요청할 때도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즉 일 하나하나에 수많은 절차들이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 절차들을 잘 지켜야지 관리하는 부서나 관리자가 앉아서 분석을 할 수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곡이 발생하고 편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시스템으로 조이는 담당 부서들과 불편하거나 몰라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설비 엔지니어들과의 쫓기는 회사 생활은 아마 계속될 거다. 하지만 보통 타 부서에서 새로운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치를 요청하면 설비 엔지니어들은 지킬 수밖에 없다. 그중 정 안 되는 건 포기하는 것도 있기는 하다. 이러한 부가 업무 및 수많은 절차들을 전부 설비 정비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 즉 부가 업무 할 게 쌓여 있는데 정비를 봐야 될 설비가 많거나 설비 정비를 보는데 부가 업무를 긴급적으로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설비 정상화가 급한데 앉아서 절차 때문에 전산 업무에 잡혀있는 경우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여러 부서에서 많은 걸 요청하여 스트레스 받는 설비 엔지니어, 수많은 고민 끝에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까지 시켜줘도 잘 지켜지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담당자. 오늘도 열일하는 직장인들 화이팅이다.